주요 당직자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인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임을 선택해. 존경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드시 이길 필승의 각오와 의지가 단단히 되어 계십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반드시 당선될 것이며 목숨까지 내놓고 전복도님까지 다해 필승할 것이라는 각오 의지를 다지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모아 우선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 울산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큰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1년 전 지방선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권을 메어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간 나라 정치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잘 되십니까, 여러분? 일자리 엉망이죠? 최고의 실업률, 최고의 청년 실업률, 아마추어 정권이, 쇼하는 정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겨우 1년 만에 나라 이렇게 망하게 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온갖 정치보복만 살면서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이 정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압승해서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면 1시간쯤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대표님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우리 홍 대표님 말씀 듣는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라고 그런데 우리 울산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 아마추어 초보자가 울산 시정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말 됩니까? 나라 경영도 저 모양을 하는데 아무 행정기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 우리 울산 시정을 맡게 되면 이제 우리 울산도 엉망이 될 것임을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이 시정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자리는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뛰면서 일해서 반드시 울산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낼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할 연세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최대의 퇴조일치를 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위기의 울산 경제를 건져내는데 저희 신명을 바쳐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제게 다시 4년의 임기가 주어진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울산 경제를 이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선거를 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조사해봐도 김계희한테 못 이기겠다고 생각하니까 꼼수 써서 압수수색하고 측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기각됐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기각하고 검찰에서 기각하고 모조리 기각됐는데 죄송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해서 연기만 피우면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단결을 통해 이 잘못된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울산과 대한민국을 건져내는데 자유한국당 우리 울산시당 후보자와 당직자 여러분들이 어머를 다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새벽에 출발해서 우리 울산시당 필승결의대회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홍준표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직자 여러분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계절의 여왕 5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필승결의대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위해서 15차에 걸친 약 3개월간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울산의 공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함께 해주신 공천관리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세 번 했는데 2번까지는 전부 공천일고로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시장, 구청장, 군수 모두 당선되고 시의원 22명 중에 21명 당선되고 그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구의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다 확보한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정치적인 풍토가 바뀌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욕도 들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울산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번에 공천받은 소중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꼭 당선의 영광을 안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필승을 결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울산은 50여 년 전 5천년 민족의 가난을 벗기 위해 산업화의 깃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곳입니다. 정유공장을, 자동차 공장을, 조선소를 지어 배를 만들고 죽음의 강을, 환경과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으로 만든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오늘의 울산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살던 터전도 내주고 공해도시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우리라고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니 다 내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민들을 적폐 세력이라뇨. 누가 누구를 탓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진보가 비판할 때 팔을 걷어붙였고 온몸을 불살라 오늘의 울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역사는 반드시 올바른 평가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울산의 새로운 꿈을 시작하고 신산업으로 100년 산업 수도의 위상을 다시 세워나갈 희망을 선언합니다. 다시 서는 울산시나 다시 뛰는 울산 경제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온몸을 바칠 것을 울산 시민 앞에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김기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로 확정되던 날 경찰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공개적으로 시장 비서실과 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구속됐나요?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나요? 동생이 감옥을 갔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벌인 편파수사, 기획수사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울산 시민들은 길 위의 시장, 일을 잘하는 시장, 울산을 위해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기현 시장 후보를 재선을 만들어 울산 경제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울산 시민이 8분이나 안 된다고 심판한 민주당 후보가 울산의 경제 위기를 어느 세월에 어떻게 수습한단 말입니까? 당장 서보울 시장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울산 위기를 극복할 일꾼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시장 후보 꼭 당선시켜서 지켜주십시오.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당선시켜 주실 거죠? 믿어도 됩니까?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 모두 당선시켜서 울산 경제 살리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홍준표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가북에서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김정은이도 북한의 노동신문도 매일같이 홍준표를 역적 패당의 수괴라고 합니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며칠 전부터는 노동신문하고 북에서 민주당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어요. 6.13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 또 들어오면서 잠시 보니까 민중당에서도 또 가는 데마다 내가 사실 빨갱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을 빨갱이 아니면 그뿐이지 그걸 뭐 맨날 나와서 그 자기들 손을 끈데 말이야.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또 민주당도 그래요. 그만큼 우리 당이 위협의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기들을 쉽게 승가할 수 있고 쉽게 이길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북이나 남의 민주당이나 또 민중당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번 선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이나 남이나 저렇게 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하면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거죠. 지난 1년간 허물어졌던 당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내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항도 있었고 외부로부터 질시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1년 동안 철저하게 당을 다시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약 지난 탄핵 대선처럼 우리가 아무리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된다면 민주당이나 심지어 북에서조차도 저러지 않습니다.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울산 선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황운하 해긋는 거 딱 보니까 아이고 저 김기현이 저 선거 볼 것도 없다. 이게 꼭 하는 짓이 자유당 때 하는 수법이거든요. 자유당 때 경찰 동원하고 공무원 동원해서 하던 수법을 울산에서 내가 하는 거 보고 야 저래 하는 거 보니까 김기현이가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 내가 23년 동안 정치판에 있으면서 선거라 하는 선거는 다 해봤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광역단체, 국회의원 선거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런데 선거에 대한 감은 지금 현존하는 정치판에서 내가 최고로 났습니다. 황운하 딱 하는 거 보고 저거는 김기현이가 100% 된다. 내가 그런 생각. 자, 황운하가 만약 김기현이가 압승을 하면 첫 번째 그 공헌해 준 사람은 황운하입니다. 첫 번째 김기현이 당선시킨 사람은 황운하고 두 번째 하면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울산에 해준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정권이. 1년 동안 내 살림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아들 취직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사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물가는 왜 이러옵니까 또? 이런 식으로 세금만 잔뜩 올려놨습니다. 왜 세금만 잔뜩 올리느냐?
이제 퍼주기 복지쇼도 해야 되고 북한도 퍼줘야 돼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합의서를 딱 보면 이거는 북에 폐기도 안 했는데 퍼줄 생각부터 먼저 했다 이거예요. 예? 퍼줄 생각했는데 그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최소 100조, 많게는 27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자기가 사는 이 땅은 이렇게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살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북핵으로 위협하는 저 사람들만 270조까지 퍼줄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사람들 세금을 가령 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키로 막 끌어댈 겁니다. 그래야지 퍼주기 복지도 하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 퍼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는 사람한테 1년도 안 돼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나라 들어가 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중앙정부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1년 동안 만든 사람들한테 또 지방정부를 넘겨주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지방정부까지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중앙정부는 탄핵으로 어쩔 수 없이 넘겨줬지만 지방정부까지 넘겨주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첫 번째 구호를 내걸었어요. 두 번째가 이 사람들 1년 동안 정치 보복하고 그 다음에 남북 평화쇼 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표를 찍어줘 가지고 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라고 나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경제를 우리가 통째로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내 나아진 게 아무도 없고 내 살림 나아진 것도 없고 내 자식 취직된 것도 없고 취직은 절벽이고 청와대 일자리 대통령 된다고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상황판 공개한다고 했는데 취임한 이후에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가 공개한 일이 단 한 번도 있었습니까? 지금도 공개 못해요. 실업이 사상 최악이야. 젊은 사람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물가는 폭등하고 자영업자 장사는 안 되고 지금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호남까지도 자영업자들이 다 우리 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자 자기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 남북 관계만 잘하면 다른 거는 다 깽판 쳐도 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월 12일 날 지방선거 전날 딱 미국 정상회담 만들어가지고 평화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을 해서 지방선거 치르겠다. 벌써 언론이나 일부 여권에서도 느긋하게 선거 하나만 하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6월에 한나라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선 사흘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은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선거를 압승한다고 했어요. 근데 깨보니까 우리가 압승했어요. 자, 2007년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판 뒤엎기 위해서 걸어서 방북을 했어요. DMZ 넘어갔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세계 TV들이 전부 중계 다 했어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런데 그 대선판에 우리가 압승했습니다. 또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3월에 있었어요. 4월 지방선거를 하면서 이건 뭐 볼 거 있나? MB 정권이 무조건 압승이지. 근데 그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어.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 남북 문제는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남북 문제가 아니고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 내 살림이 좋아졌느냐? 앞으로 내 살림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내 생활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내 아들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느냐? 내 손주가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선거를 결정하는 건 민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방정부까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제를 이 사람들한테 계속 맡겨서 포기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두 구호로 선거를 한번 치러보자. 국민들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결코 지방정부까지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오기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보나마나 틀림없이 되기는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압승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4년 재임 동안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항상 전국 1등이었어.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도 김기현이가 늘 1등했어. 내보다 실적이 훨씬 좋았어. 내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을 때도 김기현 시장하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는데 울산에서 행정이면 행정, 경제면 경제, 정치만 정치, 그 할 것 없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김기현이가 늘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울산 시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거로 믿습니다. 또 상대방으로 나오신 분은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많죠? 좀 많이 많지. 나이는 나이인데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분 원래 전북 출신이지. 익산. 그리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쭉 부산에서 이제 학교 다녔고 저 대학 선배고 또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고 저하고 친합니다. 저하고 길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에이 그 양반 시장은 안 돼. 몰라 막 국회의원은 내가 모르지만은 이 120만 시민을 전부 안고 갈 정도의 그런 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 놓고 우리 김기현 시장 그리고 울산
구청장들 마지막으로 울주군수 후보 한번 이래서 보십니다. 철새를 우리 당에 오래 놔두면 AI만 옮기지 철새는 얼른 드러내야 돼. 나 한 달간 예를 먹었어요. 협박해서 탈당한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경선을 통해가지고 하자 설득을 다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그 경선을 했어요. 근데 이순거리가 됐어. 그런데 본인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최고위원회에서 판을 뒤집어 달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 형님 탈당하면 되겠습니까? 원내대표 뒤집어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법률을 몰라서 그러는데 경선으로 당선되는 순간 사실상 후보가 된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확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가 없다. 탈당하라 해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군수공천 가지고 탈당하려고 하니 명분이 워낙 없으니까 에라이 홍준표 욕이나 하고 탈당하자. 그래서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내가 참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진짜 갈 때는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깨놓고 아니 나 뭐 군수 때문에 나 이 당에 못 있겠다 이거고 가면 되는데 갈 때도 꼭 김정은이 내 욕하듯이 민중당이 내 욕하듯이 내 욕을 하고 나갔다. 그래서 전부 힘을 합쳐서 울주군수는 꼭 이순거리가 되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내가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했고 74년도 울산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지면 내가 울산 토백입니다. 74년도니까 50년 됐죠? 40년이 훨씬 넘었죠. 내가 울산 토백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오면 늘 내 고향에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우리 고향 분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까? 그 고생 끝에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는데 울산이 모두 힘을 합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특검으로 규명하라!